2교시 음악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음악은 음악에 대한 이론을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1교시 때 배웠던 음악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해볼 거고, 두 번째, 악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악보에 대한 구성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와 관련된 음악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 때 음악이란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음악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예술 장르였나요? 네, 다들 말을 잘 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악은 작곡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 가치관 같은 의도를 화성, 리듬, 가락, 나타낸 등의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최종 결과물인 악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시간 예술을 우리가 음악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배워야 될 키워드는 악보라는 겁니다. 악보. 악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평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악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악보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전에 악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악보란 어떤 거냐면요.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자신의 의도, 느낌, 가치관, 철학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게 리듬, 화성, 멜로디, 우리가 아까 1교시 때 배웠죠. 음악의 세 가지 요소라고. 그런 세 가지 요소와 나타낸 말, 빠르기 말 등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악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악보가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은 이런 악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악보가 있습니다. 이 악보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악보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지금 다양한 음들이 있죠. 음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선보가 있습니다. 이게 5선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5선보 앞에 지금 이렇게 이쁘게 그려진 음자리표가 있고, 음자리표 옆에 시자. 시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자가 어떤 건지 좀 이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인지 이태리어인지 어떻게 읽을까요?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거 알레그로라는 빠르기 말입니다. 빠르기 말을 나타내주는 단어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우측 위에 보면은 CHOPIN이라고 해서 작곡가 이름, 우리가 흔히 아는 쇼팽이라는 작곡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쇼팽이 작곡한 곡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나타난 악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보의 구성 요소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보여준 악보인데요. 이 악보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고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기는 5선보가 있습니다. 5선보. 그 다음에 음자리표라는 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조표가 있을 겁니다. 조표. 네 번째 박자표라는 게 악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표라는 것과 쉰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를 이제 생성해주는 세로줄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낸 말과 빠르기 말 등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악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선보는 어디가 이제 5선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까요? 어디를 보고? 네, 5선보는 이렇게 5개의 줄로 그어진 부분을 5선보라고 합니다. 가장 악보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자리표는 현재 이렇게 꾸부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려진 높은 음자리표와 그 다음에 C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낮은 음자리표가 현재 있네요. 그 다음에 조표는 현재 이 악보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영어 알파벳 B, 소문자 B로 생긴 것 같이 생긴 게 3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조표라고 합니다. 조표. 그 다음에 박자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박자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봤던
박자표가 어디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박자표는 뭐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등등이 있을 텐데 여기 현재 있나요? 네, 지금 이 악보에서는 안 보이죠? 여기 이 악보에서는 박자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파벳이 생긴 이 음악적 기호는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4분의 4박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박자표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표와 심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 이렇게 음표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도 심표가 있고요. 쉼표 있고 그 다음에 쉼표를 제외한 다양한 음표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줄이란 게 있어요. 세로줄. 마디를 생성해주는 세로줄.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이 부분을 마디라고 하고요. 끝 세로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곡이 전체가 끝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세로줄 2개를 그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끝 세로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낸 말과 빠르기 말 어디 있을까요? 빠르기 말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알레그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라는 뜻이죠.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연주하는 곡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악보의 구성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울 악보의 구성 요소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7개를 다 배우지 않고 첫 번째 5선보라는 개념, 두 번째 음표와 심표라는 개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자표에 대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선보, 음표와 심표, 그 다음에 박자표라는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5선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건데요. 5선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용어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5줄의 선으로 구성된 악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선보입니다. 5선보는 줄과 칸에 음표를 위치하고 표시함으로써 음들의 높이, 이거를 음정이라고 합니다. 음들의 높이를, 음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음들의 높이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5선보예요. 5선보. 5선보의 음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음, 이렇게 생긴 음, 이렇게 생긴 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줄과 줄 사이, 그 다음에 줄의 위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줄과 줄 사이, 즉 이 줄과 이 줄 사이를 우리가 칸이라고 합니다. 칸에 위치한 음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줄에 배치가 된, 지금 이것같이 이렇게 줄에 배치된 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음들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는 게 5선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줄에 위치한 음표이고요. 이거는 줄과 줄 사이에 위치한 칸에 위치한 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5선보의 장점은 음들의 상대적인 높이, 어떤 음이 어떤 음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질문이 있을 거예요. 5선보 마지막 줄에 넘어가면은 음표를 그릴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넘어갔으니까 그리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답은 여기 위에 있죠. 맨 윗줄과 맨 아랫줄이 맨 아랫줄을 넘어가는 음이 있다면은 덧줄, 가상의 선을 그어 음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정답입니다. 이 음들은 지금 줄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상의 선인 이 덧줄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음들을 더 높이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선보를 배웠으니까 다음 음표와 심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음표와 심표, 먼저 음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표란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음악적 기호를 우리가 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음표를 보면은 각 음표들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에 반해서 쉼표 역시 쉼표는 쉬는 길이, 그 해당 길이를 얼마만큼 쉴 수 있는지 쉬는 길이를 알 수 있는 음악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쉼표도 또한 쉼표를 보면 각 해당 쉼표들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음표는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음악적 기호, 쉼표는 그 해당 길이 얼마나 쉬는지 알 수 있는 음악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음표의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도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 아니면은 잠깐 헷갈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콩나물 머리. 그래서 콩나물 머리만 있는 콩나물 머리가 있는데 그 안에 빈 공간이 이렇게 하얗게 비어져 있다. 이 음표를 우리가 온음표라고 합니다. 온음표의 길이,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다 했죠? 온음표는 총 몇 박의 음표일까요? 네, 옆에 나와 있죠? 총 4박자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음표입니다. 그러면은 온음표를 나눠서 길이가 2분의 1배,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2분 음표라고 하고요. 온음표에서 이 기둥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2분 음표라고 하고 길이는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분 음표에서 길이가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 음표를 우리가 4분 음표라고 하는데요. 4분 음표. 4분 음표는 2분 음표에서 빈 공간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길이가 줄어든 4분 음표는 2분 음표의 절반인 한 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맣게 칠해진 머리를 더 칠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든 8분 음표는 이 기둥에 꼬리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분 음표라고 하고 8분 음표는 4분 음표의 절반인 반박이라고 하면 됩니다. 반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8분 음표에서 또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꼬리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8분 음표의 절반인 16분 음표라고 하고요. 16분 음표는 8분 음표의 절반인 반의 반박이라고 합니다. 즉 기준박이 4분 음표라고 하면은 4분 음표의 반의 반박이라고 해서 4분의 1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표는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렇게 온음표부터 16분 음표까지의 길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쉼표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온음표와 이제 음표들의 길이와 이제 차례대로 똑같이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이 쉼표는 우리가 온쉼표라고 합니다. 온쉼표. 그래서 온음표와 길이와 똑같은 쉼표인데요. 아까 온음표가 몇 박의 음표였죠? 네, 4박이었죠. 그래서 온쉼표도 4박의 쉼을, 즉 쉬는 길이가 4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음표의 이 모자를 뒤집어 놓은 걸 제대로 놓아 놓은 것 같이 생긴 이 쉼표는 2분 쉼표입니다. 온음표의 길이에서 2분의 1배, 즉 절반의 길이가 줄어든 쉼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분 쉼표는 4박에서 절반 줄어든 2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번개 모양 같이 생긴 이 쉼표가 있어요. 이거는 4분 음표와 길이가 똑같은 4분 쉼표입니다. 4분 음표의 길이가 몇 박이었죠? 네, 한 박이었어요. 그래서 4분 쉼표도 한 박을 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분 쉼표에서 절반이 줄어든 8분 쉼표, 즉 꾸부정한 음표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8분 쉼표는 4분 음표의 절반인 2분의 1박, 절반 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분 쉼표에서 또 반 박이 줄어든 이 쉼표는 16분 쉼표입니다. 그래서 8분 쉼표의 반, 4분 음표 기준으로 4분의 1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32분 음표가 없었는데 쉼표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32분 쉼표는 그러면은 16분 음표의 절반이겠죠? 16분 쉼표의 절반이니까 16분 쉼표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32분 쉼표입니다.
쉼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네, 해당 쉼표가 있으면은 얼마만큼 쉬는지 쉬는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마지막 이론인 박자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용어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박자라는 개념을 알아야겠어요. 박자. 박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친구들도 있고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자란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박자란 곡 안에서 생기는 강박과 약박이 규칙적으로 위치해 생겨서 일정한 리듬 형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박자라고 합니다. 그냥 말만 들으면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강세를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4분의 4박자의 강박과 약박의 위치를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은 강약, 중강약이라고 배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강박과 그 다음에 중강박이 강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위치가 약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박과 중강박이 규칙적으로 지금 첫 번째 박, 세 번째 박에 위치가 되어 있고, 약박이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규칙적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게 4분의 4박자의 강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자를 제시해주는 표가 우리가 박자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박자표. 그래서 박자표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박자표 지금 이걸 보면은 수학에서 분수와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음악에서는 어떻게 되냐? 수학의 분수처럼 생기는 음악적 기호나 분모, 밑에 써있는 분모는 기준음표의 종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위에 써져 있는 숫자는 한 마디,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에 있는 마디 안에 들어간 기준음표의 개수를 뜻한 게 박자표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봅시다. 4분의 4박자, 우리가 음악에 가장 많이 등장한 박자표 중에 하나인데요. 4분의 4박자 밑에 분모가 4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4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분모일까요? 그렇죠. 기준음표가 4분음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음표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에 4가 적혀 있네요. 또 분자의 4는 어떤 뜻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한마디 안에 기준음표인 4분음표가 총 4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 건데요. 4분의 2라는 박자표가 있어요. 4분의 2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박자표일까요? 8분의 6, 4분의 6, 8분의 9, 4분의 3, 8분의 12가 있습니다. 각각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4분의 2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박자표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잘 들리네요. 4분음표가 기준음표가 돼서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2개 들어가 있는 게 4분의 2박자의 뜻이고요. 4분의 6은요, 그렇죠.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총 6개 들어가 있다는 뜻을 가진 박자표이고, 4분의 3 역시 기준음표가 4분음표가 되고 한마디 안에 3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8분의 6은 그렇죠. 기준음표가 8분음표가 됩니다. 기준음표가 8분음표가 돼서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6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8분의 9는 그렇죠. 8분음표가 기준음표가 돼서 한마디 안에 9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8분의 12는 기준음표가 8분음표가 되고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총 12개가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박자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악보에 C자 같이 생긴 박자표가 있다고 했었어요. C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아까 얼핏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4분의 4박자와 같다는 뜻을 가진 박자표라고 했어요. 왜 근데 C라고 적어놨을까요? 4분의 4라고 꼭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얼추 생각을 했을 때는 4분의 4라고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C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럼 이 C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영어로 이제 common time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제 박자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듣는 뭐 아이돌 음악 아니면 클래식, 뭐 재즈는 아니고 재즈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 클래식 같은 음악은 대부분 4분의 4박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박자표라고 해서 커먼 타임이라고 해서 C로 표기하는 곡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기호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C에서 짝대기로 쭉 그은 이렇게 C를 절반 나눈 것 같이. 그러면은 유추를 해볼까요? C에서 쫙 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는 이 4분의 4박자를 절반으로 쪼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박자라는 박자표를 뜻하는 음악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랐다 해서 이거를 컷 타임이라고 합니다. 컷 타임. 반으로 잘랐다고 해서 반으로 잘라진 박자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다시 복습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악보란 개념을 배웠었어요. 우리가 악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개념일까요? 네,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다양한 의도를 이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 악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듬, 화성 멜로디 등의 음악의 세 가지 요소와 나타낸 말, 빠르기 말 등이 우리가 포함이 됐었던 게 악보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선보라는 걸 배웠어요. 오선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기호입니까? 네, 악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악보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5줄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5줄의 줄에 음표를 배치를 하는데 줄과 줄 사이인 칸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표뿐만 아니라 쉼표도 배치를 할 수 있었던 게 오선보고 각 음표의 길이가 아닌 음표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게 오선보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표와 쉼표가 있었습니다. 음표란 뭔가, 쉼표란 뭐였는지 기억이 난지요? 네, 음표는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도록 해준 음악적 기호였고, 그 다음에 쉼표 역시 얼만큼 쉴 수 있는지 쉼의 길이를 알 수 있었던 음악적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음의 길이, 쉼의 길이를 알 수 있게 해줬던 음악적 기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자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용어였습니까? 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분수같이 생겼던 이런 모양이었는데 분모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네, 기준음표의 종류였죠. 분모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숫자였냐? 바로 기준음표의 종류. 분자는 그 기준음표가 한 마디 안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악보부터 박자표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음악 시간 수업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 이론을 배울 때 이제 악보의 구성 요소 중 나머지인 음자리표, 조표, 끝 세로줄을 그 다음에 세로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